네, 사과대추나무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월 초순인데요. 예, 5월 첫째 주 주말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과대추나무에 이제 싹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하우스에 있는 그 사과대추나무는 싹들이 좀 더 크게 올라왔을 거고요. 이제 이건 노지에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건데, 노지에서 이렇게 키우는 분들도 지금 싹이 막 이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순치기를 해야 되고, 또 얼만큼 이 새순을 키워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좀 날씨가 화창해서 뭐 이렇게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이제 새순들도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제 비 예보가 있어요. 비 예보가 있어서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아마 물 흡수가 되고 나면 더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자, 사과대추 나무를 겨울에 저렇게 이렇게 이제 긴 나무 하나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이제 전지를 해줬죠. 이렇게 전지를 해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한 8년생 돼가는 나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아주 짧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새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지치기를, 자, 겨울에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정도 남기고 다 잘랐어요. 이것도 이제 한 마디 남기고 잘랐고, 여기도 한 두 마디 남기고 자르고, 자, 여기도 한 두 마디 남기고, 요 마디 기준으로 두 마디 남기고 아주 전정을 다 해준 거죠. 이것도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엄청 컸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자르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오는데, 자,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은 여기 이제 밑에 나왔던 열매순을 따준 거예요. 요건 따줬고, 이렇게 이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싹이 나옵니다. 예, 조금 더디긴 하지만 이렇게 싹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밑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매순들이 항상 이렇게 맨 밑에는 열매순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열리고 이제 주순이 이렇게 이제 자라 올라갈 겁니다. 예, 자,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열매순만 나왔어요. 예, 보통은 이제 중간에 나오는 애들이 그런데 열매순만 나왔어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제 주순도 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사과대추 나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순에서 열매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새순에서. 자, 새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순을 말하는 건 아니고, 자, 요렇게 이제 새순 가지가 이제 커가는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굵게 나오는 가지가 있습니다. 얘를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러면 뭐냐? 요 밑에 있는 순을 따주라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 있는 순을, 자, 미리 한번 따줄게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가니까 요 밑에 있는 순을 따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렇게 이제 밑에서 맨 먼저 이렇게 열리는 이 열매순은 열매가 안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예. 놔둬도 되는데 꽃은 피지만 나중에 다 낙과가 되고요. 열매가 열리더라도 다 거의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얘를 따주면 이 순이 크가는데 빨리 큽니다. 영양분이 일로 가기 때문에. 왜냐면 얘도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커요, 이 순이. 그래서 얘를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주는 겁니다. 얘를 따주고, 이렇게 따주고, 보통 한 대여섯 개 붙어 있죠. 밑에서 이렇게 따주고 이 순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얼마나 키워가느냐? 얘도 마찬가지죠. 얘를 얼마나 키워가느냐?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4, 50cm, 많게는 한 60cm 정도 키운다고 했어요. 이 정도 60cm 정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두 가지가 커가면서 곁순 가지가 한 5개에서 6개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럼 그 곁순 가지에서 또 열매순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착과가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익어가는 주 가지가 되는데, 거꾸로 또 한번 볼까요? 예, 거꾸로 이 또 이렇게 이렇게 주순이 없이 그냥 열매순만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는 그냥 놔둬도 마찬가지로 얘네는 거의 열매가 안 열립니다. 열려도 한두 개 간신히 열릴까 말까 하고, 꽃이 피더라도 수정이 잘 안 되고 나중에 낙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영양분만 빨아먹게 하니까 이런 애들은 따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애들은 지금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따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따주죠. 자, 근데 복조대추 있죠. 일반 대추. 자, 일반 대추는 거꾸로 얘네를 키웁니다. 예, 이 열매순을 키우고 거꾸로 이렇게 새로 나오는 열매순 가지를 잘라주죠. 집어주죠. 예, 이 주가지를.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 대추, 복조 대추는 그렇게 하는 거고, 사과 대추는 거꾸로 예, 새순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사과 대추에서는 얘네가 필요 없으니까 얘를 따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 따줘요. 예, 놔둬봐야 여기로 영양분 가고 얘한테 안 가니까 따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광합성도 잘 안 되고 통풍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만 놔두게 됩니다. 요 하나만 놔두게 돼요. 예, 그러면 여기를 얘를 한 60cm, 50cm 정도 키우면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는 애들이 이제 격가지인데, 이렇게 또 새순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가 이제 계속 커가면서 한 다섯 개 내지 6개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또 열매순이 나오는데, 거기서 꽃이 피고 이제 수정이 되고 착과가 된다. 아주 간단하죠. 예, 사과대추 나무는 키우는 게 오히려 그냥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자, 사과대추는 새순가지에서 열매가 열린다. 그리고 그 곁순가지를 계속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순에서 수정이 되고 착과가 되게끔 한다. 그리고 키우는 정도는 보통 한 60cm 정도, 50cm 정도 키우면 적당하다. 왜냐면요, 더 키워봐야 뭐 많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영양분이 더 많이 분산이 되고, 나중에 이 나무가 굉장히 지금 앙상해 보이지만 굉장하게 여기를 뒤덮을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가지들은 또 이 광합성이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윗가지들 때문에 광합성이 잘 안 되고, 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이렇게 좀 통풍도 되고 해야 되는데 통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나중에 수정이 돼서 착과가 되더라도 햇빛을 많이 못 보면 많이 낙과가 돼서 떨어져요. 사과대추나무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열매가 잘 열리고 끝까지 가요. 예,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북쪽에 있는 애들보다 남쪽에 있는 애들이 좀 더 많이 열리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를 좀 알면 좋고요. 자, 지금은 요 정도 크기는 돼야 이제 좀 순짓기를 하기가 이제 편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이런 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 딱 보면 알지만, 좀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아직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 주 정도, 2주 정도 좀 더 보고 순치기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주 순이 이렇게 나오지만 조금 더 보고 밑에 이제 열매 순들을 쳐줘도 되고, 그리고 아직 이런 나무들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순이 다 나오질 않았잖아요. 자, 그죠? 좀 짧게 나왔죠, 짧게. 이런 애들은 지금 순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기다려야 되지.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앞으로 아마 거의 지금부터, 이거 노지 사과대추는 지금부터 아마 한 2-3주 후까지는 계속 순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이제 곁순치기 하는 거 말고 맨 먼저 나오는 열매 순 치고, 이제 불필요한 순들 제거하고, 이런 것들 하는 작업이 한 2-3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아직까지 순들이 작게 나오는 애들은 어떤 게 열매 순인지 어떤 주 순인지 이거를 아직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보는 거예요. 더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어도 여기저기에서 막 순이 나와요. 여기도 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오거든요. 어떤 순이 더 튼실하게 클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두껍고, 예, 잘 크는 애들이 있어요. 세력이 좋아서 그런 애들을 남겨놓고, 또 내지는 가지를 키우려고 하는 방향성, 예, 또 서로 겹치지 않는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순치기를 해줄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키우고 있어요. 이쪽에 같은 경우 이쪽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서쪽인데, 이쪽 하나, 남쪽 하나, 동쪽 하나, 또 북쪽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떤 순이 나오는지를 보고 이 순의 방향에 따라서 순치기를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오는 게 있죠. 예, 2개가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직은 잘 모르죠. 지금은 뭐 비슷하게 잘하지만 조금 더 보면 어떤 게 저 잘 크는지 이제 눈에 보일 겁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은 끝에 있는 순을 남겨놓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얘는 이제 잘라줘 버려야 돼요. 예, 2개를 같이 키우면 둘이 겹칩니다. 예, 그리고 뭐 그래봐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가지에서는 하나만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잘 받아요. 욕심 부려서 나오는 거 족족 다 키우면요, 복조대추처럼 가지만 엄청나게 나오고 나중에 햇빛도 못 받고 바람도 안 통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가지에서는 한 순만 남기고 나머지는 저는 다 집어주거든요. 예, 물론 이 가지가 큰 애들은 뭐 한두 개 정도 더 남겨놓는데, 안 그런 경우에는 하나만 키우고 이 끝에서 나오는 애, 튼실한 애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잘라줄 겁니다. 자, 이제 사과대추 나무 키우는 걸 계속해서 보여드릴 텐데,
뭐 제가 하는 방법만 몇 가지만 그냥 이렇게 따라만 하셔도요, 가을에 사과대추 굉장히 수확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 정도 나무 한 그루에서 아무리 못해도 200개 정도는 따먹거든요.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하게 열립니다. 이 푼 하나에서도 사과대추가 이 곁가지에서 열리는 게 제대로만 열려도 여기에서만도 한 4, 50개는 열려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무가 나중에 이제 휘청휘청 하거든요. 가을에 이제 태풍 불고 막 그러면, 여름 늦게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나무들이 축축 처지고 바람 불면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주대를 대줘서 묶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이 많이 열리면 이 가지가 막 부러질 정도로 축축 처집니다. 자, 그런 거 특징을 감안을 해서 가지치기와 순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또 이어서 같이 또 여러 가지 모습도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